이곳은 방탈출에 실패한 사람이 있는 어느 아파트입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문 앞에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문 옆에는 아이가 탈만한 자전거가 놓여져 있죠. 그리고 잠금장치는 평범한 도어락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자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납니다. 거실에서 둘러본 집은 그냥 평범한 아파트 같았죠. 집 안에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듯 거실에는 유아용 안전가드가 보입니다. 그리고 거실 바닥에는 파리채가 떨어져 있다고 나왔죠. 또 바닥에서 오색천이 묶인 복숭아 나무까지도 발견이 됩니다. 이 집에서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던 듯 배변 패드도 보였으며 방으로 들어가자 그 방에서는 큰 비닐봉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비닐봉지에는 배변이 소량 묻어 있었고 방 안의 책상에서는 그림 2장이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 그림에는 집 옆에 엄마가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엔 사람이라 쓰여있는 여성이 그려져 있었죠. 나무에서는 낙엽이 떨어지는 것 같았으며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그림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어떤 여성이 꽃을 들고 있는 그림이었고 그 옆에는 선물들이 가득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나온 단서는 이것이 전부였고 방을 나와서 화장실로 가봅니다. 화장실 바닥에는 빨래와 빨랫줄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조에는 물이 한가득 받아져 있었죠. 집안에서 얻을 수 있는 단서는 이것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집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 집에서 탈출할 수 있나요? 사실 이 집에서 탈출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곳은 평범한 아파트였고 이 집에 있는 잠금장치는 아주 평범한 도어락뿐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도어락은 밖에서 누군가 침입하는 것을 막는 것이지 안에서 나가는 것을 막는 잠금장치가 아니기 때문이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당신이 이 집을 탈출하려면 도어락을 열고 나가면 됩니다. 사실 엄청 쉬운 탈출 난이도의 집이었죠. 그런데 처음에 이 집을 탈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몇 가지 조건이 더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그 사람과 같은 조건을 부여하겠습니다. 당신은 10살의 어린 소녀입니다. 이 집은 부모님 집이 아닌 이모네 집입니다. 이모는 무속인이었고 이모부는 국악인이었습니다. 그런 이모와 이모부는 10살인 당신이 귀신에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퇴마를 목적으로 이 집에서 당신을 학대하고 있죠. 그리고 이곳에 당신을 맡긴 건 다름 아닌 친엄마입니다. 즉 이모네 집을 탈출해도 10살의 당신은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10살의 어린 나이 그리고 돌아갈 곳이 없다는 점, 자신을 학대하는 이모와 이모부의 존재. 자, 이제 당신은 이 집을 탈출할 수 있나요? 그래도 아직 쉽다고 생각이 드나요? 사실 앞의 조건들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의 조각들을 합쳐놓은 연출입니다. 즉 거실, 욕실, 방의 사진, 도구들의 배치는 실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이미지와 배치지만 이와 같은 조건의 학대는 2021년 2월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죠. 누군가에게는 집의 도어락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살의 어린 소녀 가명 서연이는 그 도어락을 여는 일이 아주 어려운 일이었죠. 서연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친어머니에게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어머니의 여건은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돈적으로도 여유가 없었고 그런 이유로 서연이를 2020년 12월경에 이모 집에 맡기게 되었죠. 그런데 2021년 2월 8일 서연이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사인은 다발성 피하 출혈에 의한 폭발성 쇼크 및 익사였습니다. 즉 장시간 폭행으로 인한 다발성 피하 출혈이 발견되었고 물고문 정황이 드러났던 것이었죠. 그리고 밝혀진 이모 부부의 서연이 학대 과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큰 비닐에 들어가게 한 뒤 자신들이 키우는 반려견의 대변을 먹게 하였고 서연이가 마지못해 그 대변을 할자 그것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며 입에 쏙 넣으라고도 하였죠. 그리고 한밤중 새벽 3시에 불 꺼진 방에서 알몸으로 손을 들고 서있게 하거나 욕실 바닥에서 빨래를 시키는 학대를 합니다. 파리채 및 복숭아 나뭇가지로 서연이를 수차례 폭행했으며 이를 비웃듯 이들은 서연이를 영상으로 찍었고 당시 촬영된 영상은 20개가량 있었다고 합니다. 서연이가 사망하기 3시간 전에는 서연이에게 손을 들라는 영상을 찍었죠. 그러나 서연이는 어디가 불편한지 한쪽 손을 들지 못합니다. 이때 서연이는 왼쪽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죠. 하지만 이모는 서연이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합니다. 왜 오늘도 의사 진찰이 필요하니? 또 오늘은 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손을 들게 하는 학대가 아주 여러 번 있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서연이는 그냥 걷다가도 픽 쓰러질 정도의 몸 상태였죠. 분명 이런 몸 상태에 쓰러졌으니 굉장히 아플 테지만 그 상황에서도 카메라를 들고 있는 악마의 눈치를 봅니다. 이후 서연이는 이모 부부에게 물고문을 당합니다. 이모부는 서연이가 몸부림을 치지 못하도록 다리를 잡았고 이모는 등을 눌러 서연이의 얼굴을 욕조물에 담갔죠. 그렇게 넣었다 뺐다를 수차례 물고문은 50분간 계속되었고 서연이는
사망하였습니다. 물에 넣는 강도가 얼마나 셌던지 서연이의 이가 부러져 식도에서 발견이 되었죠. 무속인, 국악인이었던 이들은 서연이를 학대한 이유가 서연이가 귀신에 들려서라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사망시킬 의도가 없었고 퇴마의식을 한 것이라고 말이죠. 이들이 말하기 서연이는 똥오줌을 못 가리고 귀신에 들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마를 하고자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모 부부가 서연이한테 하는 이런 행동들을 친엄마는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서연이 이모가 서연이가 칼을 눈앞에 대고 찌르는 행동을 찍어서 올린다는 카톡 내용을 친엄마에게 보내게 되는데 서연이 친엄마는 애가 미쳤다고 하죠. 무표정으로 뛰어내린다고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대략적인 상황을 친엄마에게 말해주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서연이 학대에 사용되었던 복숭아 나뭇가지를 산 건 바로 친엄마였죠. 서연이의 눈이 심각하게 부은 사진을 이모가 보내와 친엄마가 그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친엄마는 이런 사진과 카톡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눈이 부은 건 서연이가 눈을 비벼서 그렇다길래 그런 줄 알았고 복숭아 나뭇가지는 퇴마 효과가 있다고 하길래 그냥 가져다 놓으라고 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때릴 줄은 몰랐다고 말이죠. 무속인인 이모가 귀신에 들렸다고 주장하는 혼잣말을 계속한다. 칼을 눈앞에 대고 그것을 찍어서 올린다. 사실 이 행동들은 서연이의 환경에서 아니 그 나이 때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들이었습니다. 이혼한 아빠를 떠나 친엄마에게 왔으나 결국 이모에게 맡겨졌죠. 서연이를 혼자로 만든 건 어른들이었습니다. 혼자인 서연이는 이 시대의 여느 아이들과 같이 혼잣말을 하면서 영상을 찍으며 주저리 말을 한 것뿐이었죠. 밴드를 붙일까요? 아니면 소독을 할까요? 아니면 병원에 갈까요? 그리고 얼굴에 칼을 대는 행동 또한 틱톡 영상을 보며 따라한 것뿐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은 위험한 행동으로 주의를 주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이런 되도 않는 귀신에 들렸다며 퇴마를 한답시고 학대를 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았죠. 그리고 어떤 퇴마의식에 강아지 대변을 먹이고 물고문을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이들은 그냥 서연이의 행동을 트집잡아 퇴마라는 명목으로 학대를 즐긴 것입니다. 서연이는 혼자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건 엄마뿐이었고 돌아갈 수 있는 집도 엄마의 집뿐이었죠. 하지만 친엄마는 이런 학대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을 해도 귀신이 들렸다는 건 믿었고 복숭아 나뭇가지를 사주며 이모 부부에게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눈 상태를 보고도 아이가 비벼서 그런 거라는 이모의 말을 엄마는 믿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건을 핑계삼아 아이를 방치했죠. 그녀는 유족임과 동시에 가해자였습니다. 아이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이모와 이모부에게서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널 부장을 여겼으면 좋겠다고? 왜? 엄마 잘해줘. 아이의 엄마는 방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이모 부부는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무기징역, 이모부는 징역 40년과 10년간 취업 제한이 구형됩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21년 8월 1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스스로 그 학대 장소를 탈출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작은 관심은 그 아이들이 학대 장소를 탈출할 수 있는 작은 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